어. AI 교과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라고 또 많이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뭐 교육 현장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잖아요, 교수님. 실제로 그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지휘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제까지는 정보 과목 자체에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단원이 추가가 돼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화학교 가자 오늘도 등교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저희도 회차가 많이 쌓여가지고 이거 정말 개근상을 노리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 학교 현장 디지털 활용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윤주 씨 혹시 기억하세요? 그렇죠. 우리 그때 AI 교과서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AI 교과서라는 단어만 딱 보면 검색을 또 하게 되고 AI 교과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라고 또 많이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시대에 발을 맞추려면 노력을 해서라도 극복을 해 나가야겠죠. 그렇죠. 예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계에게 뒤처지지 말고 통제할 줄 알아야 되고 지휘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네, 어렴풋이 기억나요. 네. 실제로 그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는 지휘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네. 좋습니다. 일단 AI에 휘둘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만큼 우리가 좀 더 이 기계를 어떻게 좀 친구처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이 이어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AI 교육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세종시 교육청 박지연 장학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시 교육청에서 정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뭐 교육 현장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잖아요, 교수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학교급별로 좀 차이는 좀 있겠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들도 많고 인공지능이 적용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챗GPT를 활용한 토론 수업이라든지 특히 학생들이 이제 그 어떤 과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자료의 수집, 분석, 요약 뭐 이런 것들에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연구자들도 연구 논문을 작성하거나 연구 설계를 할 때 상당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연구에서 목차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목차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이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그래서 실제 조금씩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 폭과 깊이가 더 넓고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전 과목은 아니고 일부이긴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이제 디지털 AI 교과서가 이제 도입이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정보라는 과목 시수가 좀 늘어난다고 하던데 이 새로운 과목이 또 개설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지금 사실 2025년 내년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는 해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정보교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정보 과목 시수가 일단 2배가 확대가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17시간에서 34시간, 중학교는 34시간에서 68시간이 되는데 이 시간 아마 개념이 조금 익숙진 않으시죠? 68시간이면 1년 동안 아이가 주당 한 2시간 정도 듣는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보 시수가 확대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변화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선택 과목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정보 과목이라는 과목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기술산업 가정 듣던 정보 과목,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더 추가해서 데이터 과학이나 소프트웨어 생활이나 이런 다양한 과목들이 좀 추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까지는 정보 과목 자체에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인공지능이라는 단원이 추가가 돼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변화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예전에 제가 과학이나 이런 과목들이 세분화되는 것처럼 이 정보 관련된 과목들도 굉장히 좀 선택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이제 앞으로 잘
구축해 나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것들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면밀히 이제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학교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한번 가봤습니다. 온빛 초등학교를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가서 AI 교육 선도학교 창의정보교육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온빛초등학교는 지난해부터 AI 교육 선도학교로 선정돼 운영돼 왔고요. 정보교육실 구축도 이미 완료했습니다.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디지털 장비들도 마련돼 있었는데요. 디지털 시대라는 것이 미래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대두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디지털 학습 환경과 그리고 AI 교육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AI 선도학교라는 것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형 학습 공간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 AI를 활용한 교과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고요. 그 사업 안에서 저희는 지금 공간처럼 아이들이 디지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제공하고 있고요. 코딩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시연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3학년 친구들의 수업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AI 클래스에서는 이론 수업은 물론 그 자리에서 실습까지 모두 해볼 수 있어서 아이들이 더욱 흥미로움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창의 융합형 정보교육실이니까 가능한 수업이겠죠? AI 교실은 AI와 코딩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블록 코딩과 로봇 프로그래밍, 피지컬 컴퓨팅 등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은 개별 노트북과 다양한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해서 직접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행하며 실습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수업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주로 탐구와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교과와의 융합을 통해서 실생활과 연결된 흥미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입력각도 넣어보고 설정에 따라 작동하는 기기를 보면서 성취감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폴링 규칙도 알면서 햄스터 조작하는 법도 배우니까 유익했어요. 신기하면서도 새로웠어요. 실제로 배워서 해보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코딩 방법도 알면서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AI를 배울 수 있고 게임도 여러 가지 많이 해서 재밌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AI 수업을 하면서 재미난 AI를 느낄 수 있었어요. 서로 협동하며 마치 놀이하듯 즐기는 수업 시간. 수업 내내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AI 교실이 생긴 후에 학생들이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정보도 빨리 이해하며 서로 도우고 배우는 모습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직접 손을 움직이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실습 위주의 수업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컴퓨터로 로봇 조종하는 법만 배웠는데 이젠 우리가 직접 만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잘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배우기만 했는데 지금은 배워서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AI를 배우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컴퓨터 수업에서 했을 때는 조작하는 방법이랑 친구들과 같이 놀지를 못했는데 여기는 이제 놀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거를 실제로 해볼 수 있어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아진 만큼 수업의 효율성도 높아졌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마련되면서 아이들의 학습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또한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AI 교육에 대한 좀 아이들 부담감이 적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기대하는 점은 이 환경 구축을 통해서 아이들이 단순히 재미라든지 기기 활용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 해결력과 또 융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좀 더 꼼꼼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법들을 좀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장 박사님, 현재 정보교육실이 구축된 학교는 세종시에는 몇 곳이 있나요? 사실 정보교육실은 다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보교육을 추진하는 이제 컴퓨터실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교육실이라는 건 기존에 굉장히 육중한 책상이 있는 그런 정보교육실이 아니고 인공지능 교육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공지능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인식이에요, 인식. 이미지를 인식하고 텍스트를 인식하고 모션을 인식하고 그리고 무언가 처리를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이제 이런 교육들을 아이들도 배우게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약간 노트북 기반? 이런 유연한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책상을 옴짝달싹 못하는 지금 컴퓨터실은 조금 어렵고 책상도 좀 자유롭게 치우고 모션 인식이나 이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정보교육실을 새롭게 약간 개선하는,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땐 초중고 한 25% 정도 진행이 됐는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100% 진행할 예정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100%가 채워질 때까지 또 열심히 한번 달려봐야 되고요. 일단 교수님,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확실히 좀 능률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것이 인간 심리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간 구조가 교육에 끼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과거 몇 년 전에는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 구조 혁신 이게 이제 학교 교육에서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 경의 회색빛 교실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교실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면 지금 이런 창의정보교육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도 진일보한 좀 고도화된 공간 구조의 혁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간 구조 이것이 주는 교육적 효과도 굉장히 클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안에서 선생님들이 좀 더 다양한 교수 학습의 방법을 적용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거의 혁명에 가까운 교실 혁명에 가까운 그런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 수업 현장이 바뀌고 있는데 역량을 갖춘 또 교원들을 이제 계속해서 양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년에 AIDT, 우리가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기 때문에 이 도입 대상 선생님들은 저희가 전부 일단 1차적으로 연수는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에 이제 초등학교 전체 선생님, 그 다음에 수학, 영어, 정보 선생님 이렇게 하면 대략 한 2,500명 여분 되시거든요. 이분들 이제 요 AIDT 연수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기본적인 연수 외에도 사실은 학교 안에서 씨앗이 되는 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학교 안에 씨앗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약간 중간 리더 그룹. 그래서 이 전문가 그룹을 저희가 양성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다 하반기에 진행될 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우리 학교장 선생님 또는 학교감 선생님의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학교장 교감 선생님, 행정직까지 다. 그래서 학교 경영 지원이나 또는 행정 지원 연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AIDT 약간 도입에 따른 약간 기본적인 역량 강화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 단원이 정보교과에 추가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걸 누가 담당하느냐? 기본적으로 정보 선생님들이 담당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중고등학교는 정보 교사가 있으니까 이분들의 역량 강화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세종 같은 경우에 물론 다른 시도는 조금 다르겠지만 세종의 경우에 한 학교의 정보 선생님은 한 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없거나. 아니면 정말 많으면 2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학습할 수 있는 영향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킹 데이 같은 걸 운영해드리고 학교 밖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모아서 학교 밖 전학공으로 이렇게 모아드려서 수업 자료도 개발하게 하시고 아이들 프로젝트도 만들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정보교사만 하면 되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영역에 녹아든 AI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교과에서 들어와 주셔야 되는데 이것들은 정보교사 역량 강화는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AI 융합교육 전문과정이라는 대학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학기에 걸쳐서 선생님들이 배우게 되세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대략 학비를 이제 70% 정도 지원하는 부분이 되고 6학기를 배우고 오신 분들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세종은 지금 한 누적 인원 한 100명 정도 하셨고 올해도 저희가 39명 추가 선발 진행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분들이 정말 학교에서 구심점이 돼서 이 AI 교육을 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또
교사분들 중에서도 정보 관련 유망주들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아이들이 배워나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교실 환경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려면 이제 우리 어릴 적 교육 환경과는 다르게 또 아이들을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 장 학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워낙에 뭐 이렇게 단계별로 교육을 워낙에 잘 연수도 잘 하시니까 그냥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네. 물론 이렇게 아이들이 뭐 엄마에게 알려줄 수도 있지만 엄마가 미리 알고 있으면 더욱더 뭐 효율적으로 공부를 집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를 위한 교육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에 이제 챗 GPT가 막 갑자기 급부상했을 때 불안감이 너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특강 같은 걸 열어보니까 이제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근데 재밌었던 게 다 모여가지고 챗 GPT를 한번 모바일로 들어가시려고 한 거예요. 아비규환이 나가, 아비규환. 150명이었는데 누가 들어가지 못하는 분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그 강의 진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부모님들도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는 있으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교육청에서도 물론 이제 학부모 대규모 특강 등이 진행이 되지만, 사실 대규모 특강은 인사이트를 주는 거고 어떤 세부적인 약간 섬세한 약간 그 체험의 한계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공지능 선도학교나 디지털 선도학교가 관내에 한 40여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데 운영 과제 중에 반드시 학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도 굉장히 그런 기회를 자주 만나실 거예요. 아마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면. 그래서 조금 더 학부모 맞춤인 실제적인 교육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AI 수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당장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피부로 와닿아야 되는데, 좀 어떤 준비, 진짜 필요한 준비 뭐가 있을까요? 아까 장 학사님이 이미 많은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서 그 말씀에 다 녹아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이제 세종시는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게 우선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서 활용, 그리고 타 교과로의 융합 적용까지 할 수 있는 전문성 신장을 좀 지속적으로. 왜 지속성이 중요하냐면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받았던 연수가 올해 쓸모없는 연수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기술적 인프라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나드는 기술적 인프라나 인터넷 환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던 다양한 교수 학습의 방법과 커리큘럼 등등, 교육 과정 등등, 나아가서는 적절한 피드백과 평가의 방식까지, 그러니까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아주 세밀한 설계가 담보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의 유희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도 좀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윤리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조치라든지 혹은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들을 유지하고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이 돼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제 지금 정부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전면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유행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시청각 교육이나 혹은 ICT 교육이나 이런 것들처럼 한때 과학기술의 발전에 발맞춰서 그냥 그때 잠깐 유행하고 넘어가고 이게 아니라 좀 더 인공지능 기반의 좀 더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말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윤주 씨, 네. 이렇게 걸어다니는 챗 GPT 박지현 장학사님 오셨는데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다 하세요. 일단 장 학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듣고 기계치나 컴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해소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 정말 정확하고 뚜렷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학부모가 믿을 수 있게끔 조금 믿음이 조금 갔어요. 예, 갔어요. 갔는데 약간 이제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냐면 그 연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AI 교과서는 이제 학습적인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많은 또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심리적인 것도 약간 이제 그 정말 학습적인 거 말고도 약간 심리적인 거 약간 흥미를 유발해서 좀 아이들이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뭐 좀 마음이 아픈 친구들도 이런 조금 약간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약간 과목처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려되는 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선생님인데 그럼 AI가 다 해주면 선생님은 이제 인도해주는 분이신가 이런 좀 의아함도 좀 들었어요. 그런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실제적으로. 네. 자, 그러면 뭐 수업 시간에 다 패드 보면서 이거 문제 풀고 AI 다 해주면 선생님은 뭐를 하냐. 네. 근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약간 보조적인 도구가 되는 거고 정말 사람과 사람 간의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교육이고 그 안에서 또 사실은 뿌리는 저희가 디지털에 뿌리를 두고 커야 되는 게 시대적인 흐름에서 맞지만 아이들이 정말 키워야 되는 건 약간 비판적 사고력, 약간 창의적인 독창성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AI 교과서가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렇게 전폭적으로 여기 매몰되는 그런 교과서로 활용이 되기보다는 교과서가 있고 선생님과 아이의 배움이 있는 사이에서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끝으로 정말 이 AI 디지털 교과서 이렇게 나아가게끔 도움을 주겠다.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사실 교사 역량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선생님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또 아이들이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그 뿌리를 내리고 또 자기가 그 주도적인 학생으로서 또는 주도적인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네, 이제 저희가 또 새로운 교육으로 지금 세대와는 또 다르게 성장해갈 우리 세종이들의 미래 꼭 우리 AI 교육과 함께 잘 커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종학교 과제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아 학교 가자. 감사합니다.